과학도, 철학도, 예술도, 종교도 모든 것은 민중을 향해야 한다. 그대가 없는 과학은 냉혹, 그대가 없는 철학은 불모, 그대가 없는 예술은 공허, 그대가 없는 종교는 무참. 그대를 흘겨보는 자 따위는 발밑에 엎드리게 해야 한다. 신이치는 교양시를 들으면서 학회가 짊어진 사명의 의미를 깊이 음미했다. 모든 권력의 멍에에서 그리고 숙명의 쇠사슬에서 민중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것이 창가 학회의 사명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주의이다. 나는 투쟁한다. 단호히 투쟁한다. 민중을 위해, 광포를 위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민중을 지켜 민중의 시대를 열고야 말겠다. 고적대 총회 피날레에서는 멤버들이 강당 통로를 행진하고 모든 출연자가 무대에 올라 평화의 천사를 대합창했다. 평화의 천사, 고적대 동지여. 열창하는 젊은 여성들의 뺨에 감격의 눈물이 빛났다. 그 눈물은 청춘의 맑고 깨끗한 혼의 결정체였다. 신이치는 인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신이치도 멤버들의 다기진 노력과 정진을 치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었다. 관객석에서 마이크를 손에 쥐고 일어섰다. 환호성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멋진 총회였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참석자들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신이치의 힘찬 목소리였다. 모두 일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연기 뒤에 얼마나 엄격한 연습이 있었는지, 또 여러분이 얼마나 근성과 인내를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기술을 연마하며 전진해 왔는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개화 뒤에는 고투가 있습니다. 오늘 총회는 이 총회의 주제처럼 그야말로 2001년을 향한 희망의 행진의 개막 그 자체였습니다. 나도 2001년을 향해 희망의 행진을 개시하겠습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학회 2세대, 3세대일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도 인간 세계의 냉엄한 현실에 거칠게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을 나아가야 합니다. 학업, 일, 인간관계, 병고 등 온갖 과제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며 모두 승리해야 비로소 2001년을 향한 희망의 행진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을 잊지 말고 모두 이 근성과 인내를 떠올리면서 강한 신심으로 행복이 빛나는 21세기의 봉우리를 끝까지 오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인생 승리를 기원하고 또 기원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커다란 박수소리에 감싸였다. 신이치는 후계의 젊은 세대가 21세기라는 드넓은 하늘을 향해 생기 발랄하게 똑바로 성장하고 있음을 실감하고는 참으로 기뻤다. 무엇보다 소중한 희망을 얻은 심정이었다. 고적대 총회는 역사의 큰 마디를 새긴 1979년을 유종의 미로 장식하고 21세기를 향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팡파르가 되었다. 격동과 파란과 신생의 드라마와 같은 한 해가 저물고 있었다. 이해 마지막 날 시니치는 시즈오카 연수 도량에 있었다. 이곳 시즈오카현에서 체포된 초대 회장 마키코치 스네 사부로를 그리면서 자신에게도 새로운 대투쟁이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아직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시니치는 루신이 이 한 말을 떠올렸다. 광명은 반드시 찾아온다. 마치 새벽을 막을 수 없듯이. 창가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1980년 새해가 밝았다. 1월 1일자 세이쿄 신문 3면에는 야마모토 시니치의 근현과 함께 새해를 축하하는 시 두 수가 게재되었다. 넓디 넓은 3세의 여정, 새해 아침 맞이하니 마음도 새롭게 나무하고
나아가노라. 수많은 산하를 다시 넘어가리라. 우리 함께 광선의 깃발 엄연히 품고. 이 시를 읽은 많은 학회원에게서 신이치에게로 또 학회 본부와 세이쿄 신문사로 기쁨이 가득 담긴 편지가 도착했다. 규슈의 어느 남성이 이렇게 썼다. 올해 세이쿄 신문 신년호에서는 야마모토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신 선생님의 모습과 시를 볼 수 있게 되어 용기 100배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여전히 학회를 천박하게 비판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사는 반드시 드러난다고 확신합니다. 올해도 학회원이라는 긍지에 불타며 광선유포에 매진하겠습니다. 간사의 어느 여성은 이렇게 썼다. 수많은 산하를 다시 넘어가리라 라는 말씀에서 선생님의 강한 결의를 느꼈습니다. 힘이 솟아오릅니다. 저도 결의를 새롭게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지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저희 상승 간사인은 선생님의 제자답게 단연코 모두 승리하겠습니다. 악승들과 주간지 등의 일부 매스컴이 비난 중상을 반복해도 참고 견디면서 한결같은 신심을 관철하는 존귀한 동지들, 신이치는 창가 사자들의 대산과도 같은 강인한 신념을 우러러보는 심정이었다. 새로운 10년을 개막하는 1980년, 세계는 격동하고 있었다. 중동의 이란에서는 1979년에 팔레비 왕조가 붕괴되고 4월에는 호메이니를 최고 지도자로 하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또 1979년 12월에는 내전이 이어지는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이 침공했다. 분쟁은 장기화되어 점점 수렁에 빠지는 듯한 양상을 띠게 되고 이것이 심각한 미소 대립으로 발전하지는 않을까 우려되었다. 이러한 중동 정세의 악화는 석유 파동을 초래해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말하자면 세계의 앞길은 지극히 불투명했으며 불안이라는 구름이 짙게 깔려 있는 속에서 신년을 출발했다고 할 수 있었다. 원단 아침, 신이치는 시즈오카 연수 도량에서 깊이 기원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세계 광선 유포를 위해 더욱더 본격적인 행동을 개시하자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고 검푸른 바다가 빛났다. 망원경을 들여다보니 하얀 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선체에는 태양을 본뜬 오렌지색 문양이 있고 갑판 위에는 사람의 모습도 보였다. 대형 여객선 선플라워 7호이다. 배는 파도를 가르며 선회하면서 요코하마의 오산바시로 향했다. 1월 14일 정오가 되기 전 신이치는 아내 미누코와 함께 요코하마에 있는 가나가와 문화회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코쿠의 동지 약 800여 명이 신이치를 만나기 위해 임대한 배를 꼬박 하루 동안 타고 이날 가나가와 문화회관에 도착했다. 하루 전날에는 궂은 날씨에 도쿄에도 요코하마에도 눈이 내렸다. 저기압이 일본 동쪽 해상을 뒤덮어 바다도 거칠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때 항해를 중단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시코쿠 동지들은 반드시 간다면서 거친 파도를 향해 여정을 떠났다. 신이치는 이날 밤 모두 무사고로 건강하게 도착하기를 진지하게 창제하면서 기원했다. 즐거운 광포의 이야기를 만들기 바랐다. 광선유포라는 장대한 드라마로 이어지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면 인생은 풍요로워진다. 신이치가 회장을 사임하자 시코쿠 동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이치가 시코쿠에 와주기를 강하게 희망하게 되었다. 물론 이렇게 신이치의 방문을 바라는 곳은 시코쿠만이 아니었다. 신이치가 전국 각지에서 받은 편지에는 신이치의 방문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 시코쿠에서는 현의 간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을 시코쿠에 모실 방법은 없을까요? 역시 시코쿠 광포가 크게 전진하려면 선생님 스라에서 다시 한번
사제 공전의 결의를 다지고 신심의 환희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인부 간부가 결심한 듯 이렇게 말하자 연배의 장년부 간부가 말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회합에서 지도하실 수도 없고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니 유감이지만 때를 기다릴 수밖에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아니, 언제까지냐고 물으면 그야. 구메가와 세이타로 시코쿠장은 이 대화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모든 동제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어떻게든 해야 한다. 선생님이 회장을 사임하신 뒤부터 모두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커지고 신심의 환희도 점차 사라지는 느낌이다. 이런 때일수록 제자가 일어서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계기를 만드는 기폭제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역시 선생님이 모든 동지와 만나셔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구매가와는 순간 한 가지 방법이 번쩍 떠올랐다. 그리고 뜻을 굳힌 듯이 입을 열었다. 선생님의 행동에 제한받고 계시다면 우리가 선생님을 뵈러 갑시다. 구메가와의 말을 듣고 시고쿠 청년부장 오하다 오키미스가 몸을 앞으로 내밀듯이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도 꼭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와 선생님 사이에는 본래 아무런 장벽도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장벽은 제자 쪽에서 만든 마음의 벽이 아니겠습니까? 1979년 12월 16일 가나가와 문화회관에서 열린 본부 중앙회의에 참석한 시코쿠장 구메가와 세이타로는 다른 방면의 간부들과 함께 회관에서 야마모토 시니치와 간담할 기회가 있었다. 구메가와가 단숨에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곳 가나가와 문화회관에 계실 때 시코쿠 멤버 800여 명과 함께 이곳으로 오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배를 빌려서 가까운 항구로 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도착하면 멤버들을 만나 주시겠습니까? 신이치는 웃으면서 말했다. 시코쿠 동지들이 나를 만나러 일부러 와 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만나겠습니다. 그 의기가 참으로 기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구메가와는 뛸 듯이 기뻤다. 그 뒤 일정 조정을 거쳐 새해를 맞이하고 1월 13일에 배를 타고 다카마스에서 출발, 14일 낮 가나가와 문화회관에 도착하면 가나가와 멤버들과 교류하는 등의 여러 회합을 개최 그날 저녁 시코쿠에 돌아온다는 대략적인 계획이 결정되었다. 준비 기간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게다가 연말 연시까지 껴 있었다. 대형 여객선을 빌리고 참석자를 선발하는 가운데 눈 깜짝할 사이에 출발일이 되었다. 1980년 1월 13일 오후 1시 대형 여객선 선플라워 7호가 가가와현 다카마스항에서 구름이 낀 바다를 향해 출발했다. 출항하고 얼마 뒤 배 안에서 간부회가 열렸다. 한 간부가 인사해서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니치렌 대성의 시절 시조긴고는 가마쿠라에서 사도로 유배되신 대성이를 찾아갔습니다. 또 사도에 사는 아부스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미노부에 계신 대성인을 뵈러 갔습니다.